다음과 같고 저 식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근데 식을 보면 왼쪽에는 조건과 식의 약간 거리감이 있죠. 왼쪽에는 건 x인데 오른쪽은 x 세제곱이 보여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네들이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입니다. 이런 거죠. 2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1제곱은 2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1제곱의 역수꼴이 돼서 2분의 1이 돼요. 둘은 기본적으로 역수입니다. a의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을 말하기 때문에 얘랑 역수관계. 그래서 이 지수가 서로 절대값인 것 같은데 그와 반대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는 역수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거듭 세제곱해도 뭐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 두 개항을 전체 세제곱하면 곱셈공식이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땡겨 쓰고 얘를 이제 묶어보면 플러스 3ab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저걸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a를 3의 3분의 1제곱 보시면 되고 b를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시오. 이게 누구냐면 x세제곱이에요. 하시면 얘가 3의 3분의 1제곱에 세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3, 뭘 쓰는 겁니다.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B,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인데 역수끼리 곱하면 1이라 이 부분은 생략이 되고 다시 한번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A와 B, 앞뒤에 있는 두 수를 덧셈한 가로를 쓰시면 되죠. 이게 x세제곱이에요. 따라서 x세제곱은 3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0이 됩니다. 플러스 3 한 다음에 얘가 누구냐면 다시 x예요.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되실까요? 양변에 3을 곱합니다. 3x 세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9 3x 세제곱은 10 플러스 9x 그러고 보니까 숫자가 꽤 잘 맞아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10과 같죠. 근데 뒤에 이걸 뺐네요. 4. 이 문제 정답은 4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제곱근 3과 b일 때 a, b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이거는 근을 직접 계산해도 되고 집어넣어서 그럼 여기 세제곱근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문제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근의 값을 직접 몰라도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은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가 목적이었던 근과 계수 관계. 그럼 세제곱근 3과 b라는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세제곱근 81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제곱근 81은 3의 4제곱이죠. 그치? 그럼 얘는 쪼갤 수 있거든?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3. 그럼 이렇게 쪼개보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숫자가 동일하면 지워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숫자를 정리해보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이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b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 빼기 세제곱근 3. 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똑같은 값을 이제 3면 똑같은 값을 1 빼면 똑같은 세제곱근 3이 2개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값은 이렇게 구해주고 그다음 두 근의 곱 세제곱근 3 곱하기 b인데 b를 구했잖아요. 2 곱하기 세제곱근 3.
그게 두근의 곱 A분의 C, A분의 C, 이게 A네요. 됐나요? 그러면 앞에 계속 1 생략돼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세제곱근 9 맞죠? 똑같은 이 지수법칙, 똑같은 거듭제곱일 때 얘는 하나로 모아서 A 곱하기 B에도 상관없다라고 배웠으니까 얘랑 유리수는 유리끼리 세제곱근은 붙여놓고 3, 3을 곱하면 9 이게 A다. 따라서 남은 건 A, B의 곱을 계산해라. A 2 곱하기 세제곱근 9 B 2 곱하기 세제곱근 3 그럼 2는 4가 되고 곱하기 세제곱근 3, 9, 27 2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4 곱하기 3 12가 정답이다. 답은 4번이 정답이다. 물론 이거 직접 근을 구한다면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근과 계수 관계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입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로그의 정의인데 이 로그는 사실 수학적 발전 구조로 보면 우리는 지수를 먼저 배우고 로그를 배우잖아요. 근데 수학적 발전 과정에서 본다면 로그가 먼저 나오고 그 로그를 정리해서 지수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현대 수학에서 배우는 순서로 보면 로그를 먼저 배우는 것보다는 지수를 배우는 게 이제 학생들 이해도가 좀 좋기 때문에 속에는 지수가 먼저 돼 있어요. 로그의 정의예요. 로그의 정의는 A가 양수, A가 1이 아닐 때, 결론 죽을 줄였으면 1이 아닌 양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N이 양수일 때 A의 X만큼 거듭제곱하면 N을 만족하는 이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하며 그 실수 X를 우리는 다음처럼 로그라고 정의하고 로그 A의 N. 그래서 A를 미추하는 N에 대한 로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됩니까? 정의할 수 있나요? 정의할 수 있죠. 3번입니다. 근데 이걸 정의할 수 있나요? 2를 몇 번 곱하면 7이 됩니까? 정의할 수 있나요? 이건 모르겠네. 이때부터 지수는 횟수가 아닌 거야. 2번 하면 7보다 작은 4, 3번 하면 7보다 큰 8. 그럼 이 x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부터 횟수가 안 되는 거야. 소수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루트 만들듯이 똑같이 표기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분명 이거는 어떤 수가 존재할 테고 그 존재하는 숫자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일 텐데 무리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저 x를 여기 보면 로가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줄임말인데 그 앞쪽에 세 글자를 따서 로그라고 쓰고 그 로그에 지수의 밑은 로그에도 밑이 되는데 자리를 로그보다 살짝 아래 좀 작은 글씨로 써줘요. 이걸 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값 7을 진수라고 쓰고 로그와 같은 자리에 좀 큰 글씨 2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글씨로 이렇게 써줘요. 읽을 때는 로그 2의 7이라 부르고 밑을 2로 갖는 7에 대한 로그라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결론은 이 위에다가 이 수를 갖다 놓으면 로그 2의 7이라는 수를 갖다 놓으면 이게 7이 된다라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7이 돼. 이런 수 있어 없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무리수입니다. 유리수 범위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잖아. 유리수 범위에서 없으니까 무리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루트 7이라는 기호를 만든 거죠. 사실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이가 생략되어 있죠. 만드는 거야. 어떤 수를 3번 곱했어요. 5가 돼요? 없잖아. 없진 않아. 있어. 근데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만들어낸 기법이 이거라고요.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중 실수인 값.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호예요. 이를 이거만큼 횟수가 아니죠. 이제부터는 횟수가 아니고 이 숫자만큼 거듭 제곱하면 7이 된다라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어떤 A를 X만큼 거듭 제곱했더니 N이 됐을 때 그 X를 정의하는 표현을 앞으로는 로그 A의 N이라고 부르며 이 밑에 A를 로그의 밑이라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 이 A를 쓸 때 약속이 양수인 동시에 1이 아니라고 썼기 때문에 이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 n은 아까 쓸 때부터 양수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름은 진수라 부르고 얘는 양수인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왜 줬냐면, 왜 줬냐면, 이 A 봐. 이 A는 왜? 일단은 1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1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1이면 큰 의미를, 수학적으로 큰 의미를 안 가져요. 1에 몇 번 곱하면 n이 됩니까? 이 n은 보나마나 뭐예요? 얘도 저절로 1이 되는 거지. 1은 몇 번 곱해도 1이잖아. 이 x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어떤 숫자든 뭐 양이든 0이든 의미든 뭘 집어넣어도 다 1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다 1로 귀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수학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은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1이 아닌 양수만 주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지수 확장할 때? 기억해요? 지수 확장은 뭐를 불러오죠? 미세, 축소를 불러온다고 그랬죠? 자연수일 때는 실수. 이게 정수로 확정되면 0이 아닌 실수. 이게 유리수나 실수로 확정되면 그때는 양수만 된다. 밑을 양수로 주는 이유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이 밑을 양수로 주는 이유는 실제로 이 x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고자 a를 양수만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 x가 변수가 돼서 지수 함수로 다시 끌고 갈 거거든요. 보통 함수는 x값 정의하기 실수 전범위에서 나타나야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밑을 양수로 주는 겁니다. 그럼 양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당연히 답은 양수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저절로 n값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하에 만들어진 숫자다.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따로 책에서 보면 보통 뭐라 나와 있냐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이 이거예요.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며 n은 진수여야 된다.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또는이 아니고 모두 다. 얘도 모두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된다. 아셨죠? 표현법은 이래요. 아까 말한 이제 적당히 연습해보면 뭐 3을 몇 번 곱하면 얼마나 곱하면 7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수 x를 정의하는 방식은 지수에서 밑은 로그에도 밑이며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라고 정의한 건 없어요. 솔직히. 딱 규격에 맞춰 쓰라는 건 아니고 적당한 위치에 라는 뜻은 로그보다 진수보다 좀 아래쪽에 진수보다 좀 작은 글씨로 이게 똑같은 글씨로 쓰면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수보다 좀 작은 글씨로 진수는 로그와 옆자리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쓰되 얘보다 좀 작으며 아래쪽에 배열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써져요. 그리고 이때는 로그 3의 7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빠르게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로그도 지수를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로그 a라는 숫자가 로그 2의 4였어요. 다음을 지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로그의 밑은 지수도 밑이에요. 이를 a만큼 거듭 제곱하면 그 결과가 4가 된다. 이렇게 풍차 돌리듯이 돌리시면 됩니다.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더 쉬워요. 밑 2 풍차 돌려서 지수, 값 이렇게 골라 쓰시면 되죠. 따라서 a는 얼마죠? 2인 걸 알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 2의 4는 답이 2와 같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이게 바꾸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힘드니까 바꾸는 연습 하시고. 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건 꼭 나와요. 안 나오는 시험 없어. 다 나와. 무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다음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게 쉽냐 어렵냐의 차이점이지. 이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하셔야 되고. 뒤에 있는 거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계산하시오. 로그로 아직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로그가 익숙하지 않잖아. 로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4제곱.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2의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로그 계산법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해, 로그가. 그래서 로그보다는 우리는 지수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지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며 이게 풍차 돌리듯이 2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16분의 1이 됩니다. 됐니? 근데 16분의 1은 2의 4제곱분의 1이 되고
분의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지수의 음이 왔다는 얘기죠.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x는 밑 2 같으며 지수만 같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온다. 아셨습니까? 이 값은 x는 마이너스 4이다 라는 표현이고, 2번은 마찬가지겠죠? 지수로 바꾸면 루트 3을 4만큼 거듭 제곱하면 그 답이 x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뭐 이건 쉽네요. 루트 3을 제곱하면 2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걔를 또 제곱하면 9 이렇게 되겠죠. x값은 9가 되고, 여기는 x를 3분의 2만큼 거듭 제곱하면 25가 된다 라는 약속된 기호죠. 근데 25는 5의 제곱이에요. x값을 구해야 되잖아. 이 지수를 없애야 되지. x에 만약 3분의 2가 곱해져 있으면 그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역수 거듭 제곱을 양변에 하시는 겁니다. 양변에 2분의 3제곱. 그럼 지수 법칙이 내려오고. 그럼 x에 3분의 2제곱에 2분의 3제곱은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약분하면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이렇게 약분하면서 5의 세제곱 125. x는 125가 정답이다. 그럼 4번. 얘도 그래요.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냅니다. 로그 8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로그를 또 지수로 바꿔요. 또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다. 8을 얘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된다. 그럼 x를 구하려면 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8이 2의 세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분수로 바꾸면 3분의 1이죠. 3의 1제곱에 지수에 의미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지수에 의미 있는 거는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3의 1제곱 역수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n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무조건 n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지수 법칙 곱하죠. x는 2 이렇게 만들어져요. 0.5는 이런 경우는 2분의 1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이 수는 이 지수가 분수인 형태는 거듭제곱 루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밑이 a고 요 분모가 바깥쪽에 있는 거듭제곱 근이고 분자는 거듭제곱이 숫자가 돼요. 근데 이 2는 생략해도 되고 1도 지수는 생략해도 되니까 줄여쓰면 이건 루트예요. 앞으로 네모의 2분의 1제곱 나오면 이건 다 루트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번이 0.5가 2분의 1이거든요. 로그 9의 x, 걔가 2분의 1. 그럼 로그의 밑은 지수도 밑이고 9를 2분의 1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된다는 뜻이니 2분의 1제곱은 루트가 되고 얘는 3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 얘 4번 문제인데 이 전체 로그 6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밑 6을 0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 중괄호가 되는 겁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순서는 이게 1번, 그 다음은 다시 중괄호 2번이에요. 그럼 6의 0제곱은 중괄호. 근데 중괄호 여기잖아요. 로그 2의 소괄호, 로그 3의 x. 근데 6의 0제곱은 1이죠. 다시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고 2를 1만큼 거듭 제곱하면 여기 진수값 로그 3의 x가 나오죠. 근데 다시 보통 결과적으로 2란 뜻이니까 다시 3을 2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나온다. 양파 까듯이 하나씩 까셔야 돼요. 따라서 x는 9가 정답입니다. 괜찮죠? AB의 곱을 계산하는데 지금 직접 AB를 구할 수는 없고 이것도 다시 지수로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 되므로 루트 2의 5제곱은 a가 돼요. 다시 여기도 b를 마이너스 2만큼 거듭 제곱하면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AB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A는 이건지 알겠어요. 딱 A가 얼마인지 알았죠. 근데 B가 좀 이상하죠. B의 2분의 1제곱은
원래는 b제곱분의 1인데 이름도 계산이 불편하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태로. 얘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세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됐나요? 얘는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긴 한데 b의 마이너스 1을 b로 만들려면 여기다 어떤 거듭제곱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우변에 2의 마이너스 3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b의 1제곱, b가 남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지수법칙 2분의 3. 다 됐네요. a는 저것도 좀 바꿉시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의 2분의 5제곱, b는 2의 2분의 3제곱, a, b를 곱하죠. a와 b를 곱하라는 뜻은 오른쪽에 있는 얘랑 얘랑 곱하라는 뜻인데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써주고 지수는 덧셈 됩니다. 이렇게 2의 2분의 8, 4제곱, 정답은 16 이렇게 돼요. 자, 진수 조건, 로그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 1번은 생략하고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혹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x-4는 양수여야 되고 동시에 x-4는 1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x는 4보다는 크지만 뭐가 아니죠? 5는 아닌 겁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 쓰진 않아요.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4보다는 큰 값이야. 근데 가다가 뭐는 안 된대요? 5는 안 된대. 그럼 여기를 이렇게 가는 이 표현이 지금 이 뜻이거든요. 4보다는 크지만 5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4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2번 진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은 제곱할 음수를 안 두죠. 보통.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누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부등호 반대. 좌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0보다 작아요. 2차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2차 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이죠. 사이값 두 개가 0이 되는 1과 5 사이에 x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수직선과 이제 겹쳐서 그리면 돼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며 5보다 크다. 여기 범위가 밑범위, 진수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겹치는 범위는 딱 여기가 겹치네요. 그래서 4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실수 x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다 풀긴 좀 그렇고요. 2번, 3번 푸시고 다 푸신 분은 5분 쉬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p의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p-1이라는 밑은 1이 아니며 p-1은 양수. 따라서 p는 2가 아니며 p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p는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진수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6p가 양수가 되는데 이 말이 붙었네요. 이 앞에 단어가 이게 붙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 무슨 단어가 떠올려야 됩니까? 맞아. 결과적으로 근데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부등식은 절대부등식. 그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면 보통 우리가 포물선을 떠올려야 되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니까. 걔가 오른쪽에는 0이 x축일 겁니다. 이걸 y라고 두면 2차 함수, 이걸 y라고 두면 y는 0, x축. 포물선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이 갖는 위치 관계는 총 3가지. 이거예요. 그 중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0보다 크다는 뜻은 늘 x축 위에 존재한다. 이것만 답이네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네,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판별식인데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반의 제곱 p제곱 마이너스 ac 6p 걔가 0보다 작다. 위에 있다고 큰 게 아니죠. 근이 없으니까 작은 겁니다. 그럼 p로 묶으면 p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사이값 이거 0 이거 6 0보다 크고 p는 6보다 작다. 저 위에 아주 공통범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여기랑 여기. 따라서 1보다 크고 p는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p는 6보다 작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p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p는 3, 4, 5. 정답은 1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 보면 A는 미수로 써져 있고 M에는 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는 1이 아닌 양수이며 진수는 양수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1번은 미시 1인 로그는 항상 답이 0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뭐 당연하죠. 미시 A였고 A를 0만큼 거듭 제곱하면 1이 된다. 따라서 A는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수의 이게 1이 아닌 숫자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얘도 A를 1만큼 거듭 제곱하면 A가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실 때 미시 0인 로그는 진수가 1인 로그는 그 로그의 값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만약 밑과 진수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그 로그의 값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1번은 그런 의미였고 2번 로그는 만약 진수가 얘는 지금 곱이 먼저 나와 있는데 보통 합이 보통 먼저 나오거든요. 같은 미세의 로그를 서로 덧셈해요. 그러면 하나의 로그를 모으면서 저 진수끼리는 서로 곱하기가 성립합니다. 책에 나온 거는 역연산을 물어본 겁니다.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하나의 로그인데 진수가 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합으로 표현된다. 약간은 이게 증명 자체에 뭐가 쓰이냐면 지수의 증명법이 쓰이는데 같은 밑의 지수를 같은 밑을 서로 곱하면 지수는 덧셈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번은 반대 개념이죠.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같은 로그의 뺄셈이면 로그 하나를 모은 다음에 진수끼리 나눗셈 한다. 이렇게 된다. 얘는 지수 법칙에 보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는 뺄셈 된다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증명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는 것도 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찢는 것도 하셔야 되고 양쪽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로그 A의 진수 위에 어떤 수가 거듭 제곱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거듭되어 있던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서 로그 앞에 곱해집니다. K 곱하기 로그 A의 M.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그 2의 4, 로그 2의 제곱. 그럼 이 제곱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고 로그 2의 2, 아까 저기서 나왔죠. 1번에서. 밑과 진수 같으면 이 답은 1이므로 정답은 2가 된다. 이럴 때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반대도 기억해야 돼요. 반대도. 3 곱하기 로그 5의 2. 그럼 여기는 3은 로그의 배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진수 위에는 지수에서 왔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 5의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8.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아마 책에도 아마 어디 써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쳐 있죠? 어디?
안 써있나요? 우리가 잘 안 보여서. 여기 중간에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계산법들이에요. 1번, 로그 1의 1은 밑과 진수와 같으므로 얘는 1인가? 아닌데? 아까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뭡니까? 정의되지 않는 로그예요. 왜죠? 밑이 1인 로그는 쓰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얘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로그야. 안 되는 것 갖다 놓고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걸로 보이고, 이럴 때는 저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표기법 자체가 저런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2번은 주로 많이 또 틀리는 것 중에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죠. 로그 A의 M에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쪼개지긴 하는데 진수가 곱셈이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지지만 진수가 덧셈을 이렇게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뺄셈도 마찬가지고 진수끼리 뺀다고 해서 로그의 뺄셈으로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분배되듯이 뺄셈으로 분배 법칙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것도 있는데 가끔 로그의 M 곱하기 로그의 A의 MN 이렇게 쓰니까 또 이거를 곱셈이라고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진수의 곱을 로그의 곱으로 쪼개는 분도 계세요. 책에는 이 표현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로그 A의 N분의 M 얘는 로그 막 분배를 시켜요. 로그 A의 N 분의 로그 A의 N 이렇게 분배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기억해야 돼. 안 되는 거 자꾸 고민하면 우리가 차라리 안 되는 걸 고민하지 말고 말한 대로 딱 되는 것만 기억하고 이거 말고는 적용이 안 돼 라고 하지 못 박아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이 보이는 실수. 로그 A의 B 얘를 제곱 그러면 이거 앞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자꾸 2 곱하기 로그 A의 B 다른 거예요. 완벽히 다른 거예요. 그럼 결론 이거는 로그 A의 B랑 이거의 제곱과 이 친구는 로그 A의 B의 제곱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로그 A의 B가 2번 곱해진 거예요. 얘는 로그 A의 B만 2번 곱해진 거야.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얘랑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로그 자체를 2번 곱한 것과 진수만 2번 곱한 거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계산 실수하고 뒤늦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뒤늦게 꼭 이렇게 그런 친구도 있죠.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는데 만져봤다가 뜨거워! 그래놓고 나서 뜨겁네. 뒤늦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굳이. 뜨겁다 그러면 뜨거운지 알았으면 만지지 말아야지. 자, 밑변화는 언제 쓰는 거냐면 로그는 밑이 같아 위에서 보신 것처럼 로그는 밑이 같아야 로그끼리 계산이 좀 쉬워요. 그래서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5 얘는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이죠. 그 밑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진수끼리 곱한다. 그래서 로그 2의 20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려면 같은 밑을 취해야 돼요. 혹은 이게 빼기라면 그때는 나눗셈이야 되니까 이게 5분의 4 이렇게 이제 바뀔 거라는 얘기죠. 같은 밑을 취해야 뭔가 계산이 편하고 지수도 그렇죠. 같은 밑끼리 곱해야 지수를 덧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 이런 걸 계산하려면 계산이 안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미가 없는 거야. 같은 밑일 때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 같은 케이스는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떤 로그를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A의 B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나 내가 써야 될 밑이 A가 아니고 새로운 밑이더라는 얘기죠.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밑으로 이 로그를 바꿔줘야 돼. 그거를 책에 나온 대로 로그의 밑 변환이라고 말해요. 밑을 바꾼다는 뜻인데 내가 원하는 밑의 로그는 만약 C야. 그러면 분수 형태로 쪼개져요. 분모도 로그 C를 써야 되고 분자도 로그 C를 씁니다.
그 분모, 여기 있는 밑에 있는 a는 분모의 진수로 바뀌고, 여기 있는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로그 2의 3이라는 로우 값이 있는데, 밑이 2인 3의 로우 값이죠. 근데 난 밑이 2인 게 필요하지 않아. 5인 게 필요해. 그럼 강제로 밑을 5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5. 그럼 이게 분수형태로 쪼개져요. 분자도 로그 5로 갑니다. 여기는 2는 분모의 진수로, 여기는 3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하는데 자꾸 반대로 하면 잘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렇습니다. 아셨죠? 반대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1번을 할 수 있으면 2번은 저절로 됩니다.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2번이 뭐냐면 로그 A의 B인데 나는 A가 밑이 아니고 B가 밑인 로그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밑이 B인 로그를 취합니다. 그 밑변을 하게 되면 분자도 강제로 로그 B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A로 써지고 여기는 B로 써지겠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로그 B의 A, 이건 얼마죠? 밑과 진수 같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나요? 지우는 좀 바로 앉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안을 생략하고 바로 1이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이 보자 모양을 보니까 만약 밑과 진수를 뒤바꿀 수 있다면 뒤바꿀 수는 있는데 그 결과랑 원래 결과랑 바꾼 결과가 같아지려면 분의 1을 취한다. 그래서 이런 것. 로그 2의 3은 바꿀 수는 있어. 로그 3의 2로. 대신에 분의 1이 이렇게 취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3번은 아까 이런 걸 앞으로 했었어요. A의 B의 N제곱. 이 N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앞에 배수로 이렇게 곱해졌었죠? 근데 만약 밑에도 지수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그때는 요 M이 똑같이 지수 위에, 진수 위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듯이 밑 위에 있는 지수도 로그 앞으로 떨어지는데 대신에는 분모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대표적으로 로그 4의 9 이런 거는 로그 4가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럼 로그 2의 3이라는 밑과 지수 납고 이 2가 앞으로 가서 분모, 이 2가 내려가서 분자. 그래서 로그 4의 9는 실제 로그 2의 3과 같은 값이 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낸 공식이고, 로그의 성질, 여기는 로그 정의와도 거의 가까운데 A, B가 양수일 때 A 로그 A의 B가 B, 이 무슨 말이었죠? 이거 아까 우리가 로그 정의할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A를 얼마만큼 거듭제곱했더니 B가 됐습니다. 이때 이 X의 정의가 뭐였죠? 이게 로그로 만들어지죠? 지수의 밑은 로그에도 밑이 되며 그 다음 B. 그럼 달리 말하면 이 X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갖다 집어넣는 게 저예요. A에 이 X자리 대신에 로그 A의 B 얘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B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건 팁이 뭐냐면 지수의 로그가 취해지면 이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 B는 서로 자리 바꿈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럼 B가 밑으로 내려오고 로그 A는 놔두고 이 A가 분자로 이게 위 지수로 올라가면서 로그 A는 1이므로 얘가 B의 1제곱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 팁은 이제 정의를 보고 팁으로 따라 움직인 거니까 이런 거 3의 로그 9의 로그 3의 4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걸로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 지금처럼 지수 위에 로그가 있다면 이 진수가 내려오고 이 진수사가 밑으로 내려오고 저 밑 9는 로그의 진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4의 로그 3의 제곱 4의 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2 곱하기 로그 3의 3이니까 2 그러니까 16 이렇게 쓰게 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공식이니까 그럴 때 쓰라고 쓰시면 되고 2번은 어차피 1번 알면 2번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얘는 옮겼더니 뭔가 규칙성이 발견한 거고 얘는 딱히 규칙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로그 5에 4 뭐 이런 걸 말해요.
다 다른 케이스. 그럼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바꿔봐도 딱히 계산될 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바꾸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거니까. 그리고 책에 아마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책에 여기 한 군데 더 써놓으세요. 여기다 3번 한 다음에 이거 3번 한 다음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얘는 로그 A의 C와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 위에다 써놨어야 되는데 밑변화할 때 써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질이니까 이제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게 뭐죠, 선생님? 마치 이런 느낌이죠? 여기 진수와 마치 여기는 밑이 생략되고 이 A가 밑, 이 C가 진수인 새로운 로그를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되면 이 진수와 이 밑이 같아지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밑 2와 진수 5로 새로운 로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거죠? 그러면 밑변환 공식이에요. 이거 밑변환. 밑을 내가 D 같은 걸로, 그러니까 여기 없는 밑을 취해줘야 되니까 아무나 D 같은 걸 취했다 칩시다. 밑이 D인 로그예요. 밑변환 쓰면 A 분의 로그 D의 B. 왜요? 좀 전에 배웠던 밑변환이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는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로그 D의 B 분의 로그 D의 C 이렇게 밑변환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이 같은 로그라 약분이 됩니다. 그럼 분모는 로그 D의 A 분자는 로그 D의 C 밑변환 공식을 역연산하는 거죠. 분모의 로그 D 분자 로그 D 그럼 로그 하나로 모으되 대신 이 진수 분모에 있는 진수가 밑으로 분자에 있는 진수는 진수로 이렇게 하는 로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극단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런 것도 돼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진수 및 붙이면 로그 A의 A 정답은 1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산법도 의외로 또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다 드려서 이제 남은 건 계산이거든? 근데 이거 뭐 잠깐 보여드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안 나 싶긴 한데 안 풀어드릴 수는 없어서 잠깐만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을 간단히 하랍니다. 밑이 다 3이에요. 고맙죠. 이 고마운 겁니다. 밑이 3인 로그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깔끔해. 근데 얘가 안 깔끔해. 왜 안 깔끔해? 앞에 2가 나와 있거든. 로그 3 한 다음에 이 2를 결국은 이렇게 진수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플러스 로그 3의 6분의 5. 다음 계산 로그 3의 얘랑 얘랑은 나눈다. 얘랑 얘랑은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의 덧셈, 뺄셈은 로그의 나눗셈과 진수의 나눗셈과 그 다음에 곱셈으로 로그 3의 2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얘랑 얘랑 약분하고 로그 3의 3분의 1 근데 로그 3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떨어지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요. 아셨죠? 2번은 이것도 좀 깔끔하게 누가 봐도 로그 2 다 로그 2로 맞춰져 있잖아. 앞에 개수가 있으면 깔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끌어올려요. 12의 2분의 1제곱 물론 루트 11을 말하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요. 로그 2의 6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모으고 덧셈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얘는 곱해주고 얘는 나눠주고 이렇게 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얘만 계산하면 12의 2분의 1제곱 혹시 이게 계산이 잘 안되면 이렇게 하세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 거기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3 나누기 얘는 2가 생략되어 있죠. 3의 2분의 3제곱
뭐 꼭 이 계산법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진 않지만, 뭐, 계산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요. 2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3의 2분의 3제곱. 자, 밑은 2하고 3밖에 없죠? 2 쓰시고 3 쓰시면 됩니다. 근데 2는 여기 지수 1, 얘 지수 1, 1 더하기 1, 곱셈은 지수의 덧셈. 그 다음에 2분의 1, 곱셈 더하기 1, 나눗셈, 뺄셈 2분의 3. 2의 제곱 곱하기, 이는 얼마일까요? 1이에요? 네, 1. 3의 0제곱이죠? 아, 그게 1이라고? 그렇죠. 3의 0제곱 1이니까 2의 제곱 4. 아니, 그냥 놔두세요.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로그 2의 제곱. 앞으로 떨어지고 2 곱하기 로그 2의 2. 로그 2는 1이니까 생략하고 정답은 2. 계산법을 좀 익힐 필요 있어요. 여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연습합시다. 뜨문뜨문 하지 말고 쭉 유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쭉 연습하는 걸 할게요. 이어서 연습해야 좀 도움이 되니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루트 2를 계산하시오. 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로그 앞에 있는 것들 위로 끌어올려서 많이 계산하는데, 그럼 덧셈을 계산할 때는 유리한데, 이렇게 곱셈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주는 게 더 나아요. 로그 2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떨어뜨리면 2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진수 및 지워지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2 곱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되죠. 아까 참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계산법이요. 거기에 얘를 붙여요. 로그 5의 루트2인데 루트2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했죠.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에요. 앞으로 떨어지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5의 2 붙여봅니다. 2 곱하기 2분의 1 유리수끼리 곱하고 로그 2의 5 무리수 곱하기 로그 5의 2 무리수. 얘는 1이라 생략되고 진수 및 로그 2의 2 얘도 다 비닐이에요. 되게 빠르게 하시면 되죠. 2번 얘는 보세요. 이것도 아까 얘랑 비슷한데 3에 2분의 1을 붙이면서 2분의 1 떨어뜨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고 곱셈 얘는 로그 3의 제곱 2.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 3, 얘 3이 같은 진수 미수로 나타나니까 지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얘는 앞으로 떨어져. 떨어질 때 로그 밑 위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분모로 떨어지고, 그럼 분자는요 여기 2 위에 1 생략되어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다 보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얘랑 지워지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이것도 좀 규칙을 봐야 되죠. 로그 8의 4, 로그 25의 이렇게는 안 이어지지 않나?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루트 3, 9 좀 모양이 다르지만 어쨌든 밑을 3으로 9, 여기 3, 5 이렇게 막 이어지는 진수 및 이어지는 꼴이라면 4와 25는 전혀 관계없는 숫자거든요. 거듭제곱 숫자 자체도 다르고. 이런 거는 요거 따로 따로 계산해 봅시다. 로그 2의 세제곱, 2의 제곱. 얘네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곱셈 로그 5의 제곱, 이거 잘해야 된다. 5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한다. 2분의 3제곱.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앞으로 가면 분모로, 앞으로 가면 분자로. 로그 2의 2. 곱하기, 앞으로 가면 분모로. 2분의, 앞으로 가면 분자로. 2분의 3. 그럼 얘는 1 생략, 얘도 1 생략, 남은 건 얘랑 곱셈. 근데 곱셈하는데 3분의 2 곱하기, 이거는 번분수죠. 분모에 1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 곱이 분자.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남더라 라는 거죠.
계산 좀 이따 해보시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이건 누가 봐도 얘는 건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얘를 건드려죠. 같은 미수의 로그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로그 2로 하나로 모으며 진수끼리 3분의 2라는 것과 덧셈이면 곱셈, 뺄셈이면 나눗셈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럼 2에 로그 2에 이거 약분하면 9죠? 18 나누기 3, 6. 네. 그럼 이게 답인가? 조금 싱겁지? 뭔가? 여기서 마무리 하려니까? 거의 마지막 배웠던 지수에 만약 로그가 있으면 이 진수와 미수는 서로 자리바꿈이 된다. 배웠죠? 로그 2에 2, 1이잖아요? 6의 1제곱, 6. 이게 좀 더 단순한 답이죠. 2번. 이거는 글씨가 너무 조그면서 3인 것 같죠? 이게? 로그 3의 5. 자리 바꿀 수만 할 수 있죠. 5가 내려오고 자리 바꾸는 하는 이유는 이 3과 9가 뭔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얘도 더하기 자리 바꿈 7이 내려오고 4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럼 로그 3의 9는 3의 제곱 앞으로 떨어지면 2 로그 3의 3 2. 얘도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 2가 앞으로 떨어지면 2 로그 2의 2 얘는 5의 제곱 더하기 얘는 7의 제곱 25 플러스 49 74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다음부터는 약간 개념이 좀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있죠? 5-3번까지를 쭉 풀어보세요, 지금. 자, 로그 값을 문자로 나타내기. 이건 지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1번 로그 5의 2가 A, 로그 5의 3이 B, 로그 5의 24를 AB로 나타내시오. 당연히 24가 미시 5인 상태니까 이 24를 쪼개서 2와 3이 나오도록 소인수 분해하라는 뜻이죠.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진 않지만 계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로그의 진수가 곱셈이면 로그의 덧셈으로 찢어지죠.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 앞으로 떨어져요. 3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써보니 3a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죠. a, b를 바꾸면 되니까. 2번 로그 10의 2가 A, 로그 10의 3이 B, 로그 20의 안 맞잖아 봐. 10과 20은 유사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똑같지 않은 미시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밑변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로그 10이 필요하죠? 그럼 분모에도 로그 10이 필요하면 분자도 로그 10이 필요하고 이 밑 20은 분모의 진수로 72는 분자의 진수로. 근데 10이 취해진 상태니까 쪼개서 2와 3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로그 10에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 여기는 로그 10에 71은 8 곱하기 9. 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 다시 쪼개서 로그 10의 2. 이 2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2 곱하기 로그 10의 2 플러스 로그 10의 5 분의 이거 쪼개면서 3이 앞으로 떨어지죠. 3 곱하기 로그 10의 2 플러스 진수 곱셈 로그의 덧셈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 로그 10의 3 이해되실까요? 됩니까? 자, 다 계산됐는데 이제 갖다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로그 10의 2는 A, 로그 10의 3은 B니까 2A 분자는 3A 플러스 2B 괜찮은데 얘가 로그 10의 5? 이렇게 쓰고 답을 봤더니 답이 안 맞더라는 얘기죠. 뭔가 다른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로그 10의 5를 뭔가 다른 값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로그 10의 5는 안 나와 있는데 뭐로 바꾸지? 로그 10의 5는 앞으로 미시 10인 5의 로그를 구할 때는 이 계산은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식처럼. 5는 2분의 10과 같아요.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떠올릴 수는 없는 거야. 5를 보자마자 이걸 떠올린다고? 꼭 5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는 진수가 분수 형태면 로그의 뺄셈으로 찢어져요.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로 찢어집니다. 얘는 1 마이너스 a, 이걸 a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들어와서 이게 계산되면 a 플러스 1분의 3a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10의 5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1 빼기 로그 10의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a니까 그냥 a로 바꿔 쓴 거지만 로그 10의 5를 보는 순간에는 1 빼기 로그 10의 2를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공식처럼. 아셨죠? 뒤로 필수예제 7번 문제, 아이고. 필수예제 7번 문제. 이거 지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했었죠? 근데 지수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52의 x제곱이 26, 13의 y제곱이 26. 위에는 전체 x분의 1제곱, 얘는 전체 y분의 1제곱. 지수 분배되면서 좌변은 52, 우변은 26의 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내려가면 곱해지면서 좌변은 13, 우변은 26의 y분의 1제곱. 더하는 거죠. 지수를 더할 수 있는 방식은 밑끼리 서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식과 아래식을 곱합니다. 그럼 52 곱하기 13은 26의 지수끼리 덧셈이 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괜찮죠? 근데 52는 26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3 곱하기 4예요. 이렇게. 13과 4를 곱하면 52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 13은 제곱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이죠. 밑은 틀리지만 지수가 동일하면 13과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곱해야 된다. 이게 얼마냐면 26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지수값인 2랑 같다. 이건 지수에서 배운 거고 지금은 로그에서 배운 건데 막상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면 그냥 지수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더 쉬우니까. 받아들이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근데 로그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익혀야 되는데 52의 x제곱이 26, 13의 y제곱이 26. 얘를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단어이 로그니까. 그럼 지수의 밑은 로그에도 밑이며 로그 52의 26은 x랑 같다. 이렇게 52의 26은 x랑 같다. 이렇게 돌려 쓰듯이. 얘도 로그 13의 y는 26과 같죠. 13의 26제곱, 뭐예요? 지금 로그로 바꾸겠죠? 로그로 바꾸면 밑은 13, 진수 26, 그 값은 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얘는 x고 y를 맞는데 52? 13? 밑이 안 맞네? 근데 진수가 똑같아요. 거기서 의심을 해야 돼요. 왜 진수는 똑같지? 진수랑 밑을 뒤바꾸면 밑변환 쓰면 얘도 밑이 26으로 얘도 밑이 26으로 써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진수 밑을 뒤바꿀 수는 있으나 뒤바꾸게 되면 위에 분의 1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밑과 진수를 뒤바꿀 수는 있으나 바꾸면 분의 1이 생깁니다. 이게 x, 얘가 y. 따라서 x분의 1은 왜 x분의 1은? 이걸 원하니까. x분의 1을 원하니까. x분의 1은 뒤집죠. 그럼 얘도 뒤집으니까 로그 26의 52. y분의 1은 로그 26의 52. 문제가 위아래식을 더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같은 로그의 덧셈이에요. 그럼 로그를 하나 모은 다음에 밑은 하나 쓰고 진수끼리 곱셈한다. 52 곱하기 52. 됐죠?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가 52가 아까 뭐였어요? 4 곱하기 13 곱하기 4 곱하기 13. 얘가 계산해보니 26의 제곱. 앞으로 떨어지면서 정답은 2. 이렇게 처리됐던 겁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1이 아닌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비례식 푸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례식, 이렇게. 그럼 로그 C의 B라는 값이 3 곱하기 로그 C의 A랑 같겠죠. 이렇게. 이 3은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로그 C의 A의 세제곱 올려두고 보니까 좌변, 우변 비교해보면 B는 A 세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로그 A의 B자리 대신에 A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B자리 대신에 A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배운 대로 앞으로 떨어지면 3 로그 A의 A A는 1이니까 3 플러스 이건 밑 위에 있는 지수가 떨어지면 3분의 1로 떨어지죠. 로그 A는 1이니까 결론 이거 두 개 덧셈한 값 3분의 1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돼요.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8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일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앞에 거는 안중에서 늘 말하지만 앞에 거 별표 안 친 게 안중에서 별표 안 친 게 아니에요. 별표 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치는 것뿐입니다. 앞에서도 충분히 계산형 문제도 시험에 나올 게 꽤 돼요. 얘는 워낙 중요하니까 모든 교과서마다 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렇게 표현됐을 때 이거를 더해라? 근데 언뜻 느끼기엔 그렇죠. 언뜻 느끼는 두 근인데 이걸 대입하기엔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아까 잠깐 했었던 것처럼 근거하게 해석하는 게 쓰면 밑이 오기 때문에 덧셈이 성립할 것 같아요.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 얘는 4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는 두 근의 곱 A분의 C 2.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얘는 덧셈이 될 것 같잖아. 로그 5의 알파 베타 4. 그 다음 알파 베타는 5의 4제곱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파 베타는 5의 4제곱 이렇게. 근데 이걸 여기서 마땅히 써먹을 게 없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저절로 떠오르는 건 맞는데 이 문제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떠올라 봐요. 뭘 봤어야 되냐면 얘 왜 밑이 다 5지? 얘는 밑이 5가 아니네? 밑변환이 떠올라야 돼요. 밑을 5로 강제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로그 알파의 베타는 로그 5의 알파 분의 로그 5의 베타로 바꿔 썼어야 되고 플러스 얘도 밑변환 로그 5의 베타 분의 로그 5의 알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냥 풀어도 되는데 치환해 봅시다. 로그 5의 알파를 뭐 책에서는 지금 m이라고 할게요. 얘를 m으로 바꿔 쓰고 얘를 n이라고 바꿔 써봅시다. 그럼 m 플러스 n은 4가 되고 m 곱하기 n은 2가 된다는 뜻이죠? 이 식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n분의 n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통분시켜보면 mn 곱하기 m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곱셈공식 변형 쓰겠죠? m 곱하기 n분의 m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mn 갖다 써요. 2분의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는 4 6 이렇게 되겠네요. 치환을 하면 좀 쉬워요. 치환을 안 하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식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살짝만 쳐내 주시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원래는 여기 연습 문제 좀 사용한다는 뜻이죠.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게 상용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10진법이죠. 이 밑이 10인 로그를 보통 우리가 상용로그라 부르는데 이 밑이 10인 경우가 우리가 배우는 10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것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죠. 이걸 만약 로그로 변환하게 되면 로그 10의 100은 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은 어디서 온 거냐면 10진법의 10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10진법이잖아.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것. 2진법도 있죠? 5진법도 있어, 있기는. 근데 주로 인간이 쓰는 숫자들은 보로 10진법이고, 컴퓨터가 주로 쓰는 숫자는 2진법이죠. 컴퓨터는 0과 1을 빠르게 계산해서 그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데, 2진법의 숫자는 0과 1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느낌 숫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 10만, 1101 이렇게 읽지만, 이게 2진법 수일 때는 옆에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야 이걸 2진법 수로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수는 얘는 2의 0제곱짜리, 얘는 2의 1제곱짜리, 얘는 2의 제곱짜리, 2의 세제곱짜리, 2의 4제곱짜리, 2의 5제곱짜리로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10진법 때문에요. 2, 3, 4, 5, 6, 10의 0제곱짜리, 10의 1제곱짜리, 10의 제곱짜리, 10의 세제곱짜리, 10의 4제곱짜리, 10,000, 1,100, 11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10진법은 굳이 우리가 옆에다 10 쓰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옆에다 10 쓰나요? 10진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이잖아. 매번 이렇게 쓰다 보면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요? 말할 때마다 저걸 써야 되고, 이렇게 쓸 때마다 저걸 써야 되고, 말할 때마다 쟤를 읊어줘야 되잖아. 니네 매일 하다못해 뭐 편의점 가도 아저씨 담배 10진법으로 2갑 주세요. 아니다. 담배 10진법으로 10진법 2갑 주세요. 이 10진법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 45 앞에 플러스 쓰나 안 쓰나요? 보통은 생략하잖아. 이유는 우리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일반적으로 상용하기 때문에 보통 상용하는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10진법 몇십도 생략하고 플러스 생략하고, 그럼 미시 10인 로고도 원래 10진법에서 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은 생략하겠다라는 뜻이죠. 수학은 간단 명료하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시 10인 로고를 상용 로고라 부르며 보통 그 10은 상용하는 진법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생략해 쓴다. 앞으로 미시 안 보이네? 미시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10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럼 상용 로그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이므로 10의 거듭제곱, 10진법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 10의 n은 로그 10의 10의 n이고 얘는 n이 표현되기 때문에, 즉 진수가 10배씩 커질 때 상용 로그 값은 1씩 커진다. 로그 10, 얘는 로그 10의 10, 1, 로그 10의 100, 로그 10의 10의 제곱, 2. 그러니까 진수가 10배 커져요. 그럼 실제 로그는 1 커지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런 느낌이 있더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로그 10분의 1,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로를 쓰게 되고, 밑에 보면 상용로 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표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그 중학교 때도 많이 봤었죠. 처음에 이 표를 보는 게 언제 보냐면, 언제 봤던 기억나요? 이런 표 보는 방법,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중학교 때 언제 배웠어요? 그보다 먼저 배운 게 있어요. 그보다 먼저 배운 거. 중3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 루트, 제곱근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 보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봤던 건데, 그런 거야. 수학자들이 루트 값이라든지 삼각비 값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 값들을 간단하게 학생들이 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한 표가 있는데, 그 표 중에 하나가 상용 로그 표라는 겁니다. 상용 로그 표. 보는 방식은 아주 쉬워요. 상용 로그 표는 0.01의 간격부터 1.00부터 9.99까지 수를 상용 로그 값에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진수를 말하는 겁니다. 진수. 진수가 1.00부터 9.99까지 나와 있는 로그 값은 상용 로그 표를 보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는 방식은 만약 네가 로그 5.17을 찾고 싶다면 5.1은 왼쪽에서 찾아라.
그리고 7은 위에서 찾아라. 걔네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각. 얘가 답이다. 근데 답이 이상해. 7135? 앞에 점이 있죠. 소수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는요? 0입니다. 0왜 안 써요? 생략한 거야. 0 다 써야 되거든. 입자는 다 1보다 작아. 0. 어쩌고저쩌고인데 0을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 0은 빼고 소수점 D만 써준 겁니다. 얘는 정확히 참값이 아닙니다. 얘 뒤에 원래 숫자 더 있어요. 로그는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끝없이 쓸 수 없어서 소수점 뒤에 5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을 의미한 거예요. 그것만 쓴 겁니다. 이게 상용로 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로그표, 뭐 이렇게 제곱근표, 뭐 삼각비표 이런 거 보는 거와 유사하되 찾는 방식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로그표 할 때 그 제곱근표 있죠. 그거 할 때도 배웠었는데 제곱근표는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기억해요? 1.00부터 99.9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로그 내가 6의 값을 알아. 로그 60의 값을 알아. 얘네들은 로그표를, 상로 제곱근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값들이. 찾아낼 수 있는 값들이야. 근데 로그 600은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은, 이건 네모, 뭐 이걸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표의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건가요? 못 구하면 상대적으로 이 표의 의미가 없는 거지. 요 정도 범위에는 숫자만 찾아낼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가서 못 푼다면 이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약간의 일부만 구해냈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데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로그 600은 로그 6 곱하기 100 아니면 로그 60 곱하기 10으로 변환 가능하다. 안 좋다. 루트 10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다. 얘가 좋다. 루트 6 곱하기 10 루트 6 값에다가 10만 곱하면 되니까 네모 곱하기 10이 정답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것처럼 상용 로그도 그래. 로그를 썼는데 이 진수 값이 기껏해야 이게 기껏해야 1.00부터 9.99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여기 말고 넘어가면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이 많은 숫자 중에 이 극히 일부만 구해놓고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가리키는 것도 웃기잖아. 의미가 없는데 요것만 가리키면 의미가 없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그 제곱표에서 배운 것처럼 식의 변환을 통해서 충분히 나머지 값들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잘 봐라. 여기 나와 있잖아. 예를 든 거예요. 로그 5.17 찾아보면 로표를 보면 다음처럼 0.713으로 나타나 있다. 근데 이것만 구하면 재미없지 않냐. 51.7은 상위로 우표보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그 51.7은 5.17 곱하기 10과 같죠. 그럼 로그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로그 5.17 곱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돼요. 근데 로그 10은 1이니까 1 플러스 로그 5.17 이 답은 1 플러스 0.7135 정답은 1.713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자리 더 가서 로그 517은 표현은 안 나와 있으나 변환 가능하다. 로그 상위표는 무조건 앞자리 첫 자리 다음에 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정수 한 자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7 곱하기 근데 517이니까 100이 필요한 거죠. 10의 제곱. 로그 5.17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 플러스 로그 5.17 2 플러스 0.5735 이 답은 2.7135가 됩니다. 규칙을 알겠어요? 무슨 규칙이에요? 그럼 만약 여기에 4.7135가 있었어. 그럼 얘는 로그 얼마일까? 라고 물으면 얼마예요, 이거? 얼마일까요? 물론 두 개밖에 안 써드리고 여러분들 규칙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이제 규칙을 보세요. 중간에 가서 이제 생략하고 결과만 쓸게요. 결과만. 이 답은
1.7135였고 이 답은 2.7135였어요. 그럼 3.7135는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숫자 배열은 51.7, 5.17, 517 숫자 배열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 뭐가 달라지냐면 자릿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가. 근데 앞자리가 0이면 정수자리가 한 자리고 앞자리가 1이면 정수자리가 두 자리며 앞자리가 2이면 진수의 정수자리는 세 자리가 되고 앞자리가 3이면 이 진수자리는 네 자리가 되는데 그럼 517까지는 알겠는데 네 자리면 한 자리 더 써야 되잖아. 이때 쓰는 거는 0 갖다 쓰시는 거다.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10이 곱해지는 거니까. 로그 이렇게. 그럼 이게 4.7135 이렇게 되면 로그 숫자 배열은 517인데 몇 자리란 얘기죠? 지수 5자리 숫자예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다 0으로 메꿔 놓는 겁니다. 이렇게 메꿔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진수값에 대한 자릿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로그의 정수 자리를 보고 정수 숫자를 보고 진수 자릿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판단할 수 있냐면 로그 n은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때 이 n을 보면서 이 n을 라지 n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n이 만약에 0 이상의 정수값이라면 그때 저 n은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됩니다. 물론 정수 자리가 정수 자릿수가 n 플러스 1 자리가 돼요. 얘가 2면 얘는 3자리 정수가 얘가 3이면 얘는 4자리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규칙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로그 0.517이 됐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진수가 이 숫자가 뒤로 와서 정수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보이는 반대로 정수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강제성을 잴 수밖에 없죠. 무조건 5.17로 바꿔놔야 돼요. 이거밖에 못 구하니까. 근데 0.517이 되면 10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얘는 로그 5.17 플러스 로그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자연스럽게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7135가 돼요. 물론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를 계산하면 0.286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0.2865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알아맞기 편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 혹시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0.2865 이거를 상위 5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변환하려면 이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필요하냐면 이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변환해놔야 저렇게 상위로 쓸 수 있거든요. 1 미만의 양의 소수로 변환해야 돼. 근데 이 음의 소수를 1 미만의 양의 소수로 변환하려니까 플러스 1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없던 일이 생기면 숫자가 바뀌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고 얘네들이 계산해서 플러스 0.7135 얘가 누구랑 같죠? 로그 5.17과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표를 보고. 됐니? 근데 그럼 이번에는 이 아까 정수가 0 이상의 정수가 아닌 오히려 0보다 작은 정수값이 출현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바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교과과정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책에서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좀 중요했었거든요. 이게 지표, 가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다 잘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서. 그래서 만약 이게 n이 말씀드린 대로 이 n이 0 이상의 정수가 아니고 0 미만의 정수가 되면 그때 저 라지 n은 소수점 n번째 자리에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로그 어떤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마이너스 3 플러스 0.7135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돼 있다면 저 n이 뭡니까? 라고 추론하다 보면 이런 결과라는 얘기죠. 뒤에는 1 미만의 양의 소수는 로그 5.17임을 상로 표를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n의 수의 배열은 어쨌든 517로 간다는 뜻이에요. 517로. 요거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릿수와 관계없이. 저기는 점은 위치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17의 배열에서 이 자릿수를 결정하는 게 얘란 얘기죠. 근데 그게 0 이상의 정수가 아니고 0 미만의 정수, 마이너스 3이 나타나면 저 마이너스 3의 정체는 자릿수를 말해요. n의 자릿수. 소수점 세 번째,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세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인 5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5가 나타난다. 이유는 숫자의 배열이 517로 시작하니까. 그럼 저 n은 소수 첫 번째,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인 5가 나타나서 이렇게 숫자가 써진다는 얘기예요. 0.00517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전에는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교과고 상당히 심도 있는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상형 로그가 지금은 약간 쉬는 타임 로그에서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강한데 예전에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 어렵게 정리가 되거나 좀 복잡한 배열이 많은데 요즘은 그 교과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기억하셔도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 나오죠? 상형 로그의 정수와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은 뭘 판단한다고 그랬죠?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0 이상일 때는 이 숫자에 1을 더한 것만큼 진수의 자릿수가 결정되고 이게 0 미만의 정수가 나오면 소수점 그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나온 그 숫자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의 배열이 그 0이 아닌 숫자가 배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딱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생각이 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 잠깐만 얘를 다시 볼게요. 로그 3.75가 0.574일 때 로그 375를 이제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로그 375? 그만 로그 375. 쟤는 3.75랑 같은 배열인데 표를 보니까 3.75가 0.574인 걸 알았어. 근데 얘는 그럼 로그 574면 이 숫자는 플러스 0.574가 덧셈 될 거고 소수 부분은 이게 덧셈 될 거고 진수의 자릿수가 세 자리네?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은 2였을 거라는 얘기죠. 이래야 한 자리 더 많아서 세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로그 0.0375는 숫자 배열이 375가네? 375. 로그 3.75가 0.574니까 소수 부분은 당연히 0.574로 갈 텐데 이 앞을 보니까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3이 시작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나 솔직히 아직 연습이 안 돼서 눈치를 못 채겠는데? 그럼 이렇게 해. 375는 3.75 곱하기 100 쪼개. 로그 100 플러스 로그 3.75. 로그 3.75는 0.574. 근데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 이거 앞으로 떨어지면 2 플러스 0.574라고 답이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고 얘도 쪼개면 돼요. 얘는 만분의 375. 그렇죠? 근데 만분의 375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3.75로 바꿔야 되니까 3.75를 곱하려면 3.75가 소점 하나, 두 개 앞으로 간 거니까 100분의 1을 곱해야 되는구나. 3.75에 100분의 1을 곱하면 0.037호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 쪼개면
0.574에 마이너스 2가 덧셈되어 있는 이런 꼴로 변환되어 있구나. 눈치 못 채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때가 내가 좀 느리다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딴 애들은 이거 설명 듣고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딴 애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약간 느린데 왜 나 금방 이해가 안 되지? 괜찮아.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알게 돼.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느리게 알았다고 해서 대단치 않아.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내가 느리구나. 연습 좀 더 해서 이 계산법을 좀 빨리 익히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몇 번만 더 보면 돼.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상용로그의 값. 아까 말한. 일단 처음에는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원래 풀이대로. 로그 42.5는 4.25를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4.25를 쓰시고 근데 구하는 값은 42.5니까 당연히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4.25 플러스 로그를 찢어요. 로그 10에 10 안 보이면 10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로그 4.25는 0.6284 더하기 로그 10의 10은 1. 이 답은 1.6284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런 걸 보시면 빨리 계산하는 방식은 얘랑 4.25, 4250 숫자 배열이 동일하네. 자릿수만 들어가서 자릿수가 늘면서 이제 0이 붙었을 뿐이지 숫자 배열이 동일하네.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왜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뒤에 로그 4.25가 덧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6284가 덧셈되어 있는 거고 이 앞에 뭐가 써져야 되냐면 로그 10의 세제곱 1000이 덧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밑의 로그를 덧셈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4.25에 1000을 곱하면 425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는 뜻은 이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뜻이고 얘 보니까 진수 자리가 4자리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3이 써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 얘도 소수점짜리긴 하지만 425로 가네요. 얘도 425, 얘도 425. 그럼 소수 뒷부분은 똑같다는 뜻이며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은 소수 첫째, 둘째 자리에 4가 시작되죠. 저 숫자가.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 4가 배열된다는 뜻은 이 앞자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쪼개라고요. 로그 4.25 곱하기 이렇게 만들려면 100분의 1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소점 2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로그 4.25 플러스 로그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이 숫자가 0.6284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이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표기법상 이렇고 예전에는 뭐 이런 걸 이렇게도 썼었어요. 2바.6284 아주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좀 빠르게 유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면서 좀 빠르게 유추해봐라. 로그 2.05가 0.3118인데 다음 수를 계산할 때 n값을 구하시는데 이게 찢어야 돼요. 3 플러스 0.3118 이래 잘 보이거든. 숫자 비율이 얘랑 똑같네. 그럼 저기 있는 저 로그 값도 로그 n의 이 진수 값도 얘랑 숫자 비율이 동일한 2,0으로 가겠구나. 근데 얘가 3이네? 정수가 3이면 이 진수는 몇 자리? 2자리. 2,0인데 2자리가 되려면 20, 아니죠. 이게 3이면 진수 자리는 4자리. 한 자리 더 많아야 되니까 진수 한 살형이야. 진수가 이 정수보다 한 살형이야. 아셨죠? 얘가 3이면 얘는 4자릿수가 돼야 돼요. 그럼 2,0으로 가면서 4자리를 만들려면 0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n값이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건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0.688이야?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안 나와. 얘는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0.688인 거죠. 얘를 둘이 붙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소수 부분이 0. 양의 소수잖아. 얘는 음의 소수죠?
이 사이에 뭐 붙이는 게 좋다고 그랬나요? 이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붙여요. 근데 플러스 1은 얘를 양으로 바꾸기 위한 용도고 마이너스 1은 여기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0.3118 이렇게 돼요. 그럼 저 n의 값은 0.3118 얘랑 숫자별이 동일하나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저 첫 숫자인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0.1, 2 이렇게 간다. 아셨어요? 어디까지 오죠? 많이 나오네. 못 끝냈어요. 끝낼 줄 알았는데 못 끝냈네요. 하나, 둘, 셋. 시간 넘어갔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기 지금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초과돼 5분 넘게 또 넘어가서 이거 뭐 빨리 이건데 이거 계산하려면 또 시간도 걸려고 설명도 좀 필요하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좋게 못해도 한 15분 20분 필요하겠네요.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네, 다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갑시다. 일단 오늘.